저는 한 할머니를 범죄자라고 의심해서 구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께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할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된 이야기죠. 그분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지금도 너무 창피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고기를 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죠.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어요. 흥정하시는 분들, 까다로운 분들, 친근한 분들까지 말이에요. 그런 제게 정말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6세 이정분 할머니였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처럼 이것저것 재며 흥정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저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똑같은 양의 고기를 사가셨죠. 매일 오후 2시 30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정분 할머니는 제 가게 앞에 서 계셨어요. 작은 체구의 낡은 검정 코트를 입고 계셨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또박또박 하셨어요. 사장님, 돼지고기 3kg만 주세요. 항상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30인분 정도 되는 양이죠. 처음에는 대가족이신가 싶었어요. 아니면 어디 식당이라도 하시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차림새를 보니 그럴 것 같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나요? 한 번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필요해서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까지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 보여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고기를 사가셨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날씨나 집안 형편에 따라 고기 양을 조절하기도 해요. 명절 때는 많이 사고 평소에는 적게 사죠. 아이들이 놀러 오면 갑자기 많이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분 할머니는 달랐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양만 사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돈을 내실 때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봤어요. 혹시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에요, 꼭 사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고기를 고르실 때 보면 정말 꼼꼼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기름기가 적당하고 신선한 부위만 골라서 사가셨거든요. 이 부위가 제일 부드러워요, 할머니. 제가 추천해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의 표정에는 항상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고기를 포장해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고기로 주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물론이죠, 할머니. 항상 좋은 걸로만 드리고 있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서 당황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사장님. 할머니는 급히 고개를 돌리시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사가시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을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주변 상인들도 정분 할머니를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정말 좁은 곳이죠. 누가 뭘 사는지, 어떤 손님이 자주 오는지 다들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오래된 상인들은 더욱 그래요. 옆집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먼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60대 중반이신 분으로 저보다 시장 경력이 더 오래된 분입니다. 영호야,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 뭔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게 분명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다른 분들도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셨군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수상해. 보통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고기도 조금씩 사잖아. 그런데 저분은 매일 그 엄청난 양을 사가니 말이 안 되지. 김 사장님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보통 소량씩 자주 사시거든요. 한 번에 많이 사면 상하기 쉽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니까요. 혹시 불법 음식점이라도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김 사장님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의심이었죠.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무허가 음식점들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생선가게 박 사장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 중에 정말 이상한 장사하는 분들 있다더라. 신문에도 나왔잖아. 무슨 이야기예요? 허가 없이 집에서 더러운 음식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들 말이야. 위생 검사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거지. 박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인분들도 절망적으로 부업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일 가게를 하시는 이 할머니까지 거들어 주셨습니다. 맞아. 우리 동네에도 그런 할머니 있었어. 집에서 반찬 만들어서 파시는데 위생 상태가 끔찍하게 엉망이더라고. 나중에 구청에서 단속 나와서 문 닫았지.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응.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하시는 일은 그렇더라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정분 할머니가 불법 음식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닐까요? 매일 같은 양의 고기를 사가시는 것도 다른 재료는 사지 않으시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저 할머니가 다른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안 사더라고. 김 사장님이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몰래 지켜봤거든. 영혼의 가게에서 고기만 사고 바로 집으로 가더라고. 야채도 안 사고 생선도 안 사고.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보통 시장에 오면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잖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시장 구경하는 재미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정분 할머니는
정말 고기만 사고 바로 가셨어요. 진짜 수상하네. 고기만 사서 뭘 하는 거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주변 상인들의 무서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특이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의심스러워졌어요. 며칠 더 지켜보니 의심은 충격적인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이상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정확한 양의 고기를 사가셨어요. 저 할머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 봤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2시 40분쯤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절망적으로 급해 보이셨어요. 사장님, 빨리 3kg만 주세요. 늦었어요. 네, 할머니. 바로 해드릴게요. 그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정말 처절하게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에 늦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구와 무슨 약속일까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말이에요. 혹시 할머니가 누구랑 약속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글쎄, 뭔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같긴 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저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판 고기로 위험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 걱정되는 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허가 없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 위생관리가 안 되는 무허가 업소들. 혹시 정분 할머니도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둘 수는 없어. 고민 끝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복지센터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복지센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구청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여보세요, 복지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긴급히 신고할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분 할머니에 대해 설명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사가는 것,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 등등 말이죠.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사는 오미라라는 분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어느 정도 양의 고기를 사가신다고 하셨나요? 3kg입니다. 거의 30인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양을 매일 사가시는 게 정말 이상해요. 혼자 사시는 분이 그 정도 양을 매일 사가신다는 게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가족이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알아보니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미라 사회복지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팬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 없으셨나요? 매일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와요. 정말 시계처럼 정확해요.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시고 오직 고기만 사가십니다. 이게 정말 수상해요.
그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나요? 글쎄요. 뭔가 정해진 약속이나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늦게 오셨을 때는 정말 다급해 하시더라고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정확한 주소를 아시나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가 보면 아니에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라 사회복지사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직접 따라가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일을 한 걸까요? 혹시 괜한 일에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파일을 들고 계셨습니다. 최영우 사장님이세요? 전화로 신고해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오미라입니다.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동안 지켜본 정분 할머니의 충격적인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미라 사회복지사는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신다고 하셨죠? 네, 오후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세요. 폭우가 와도 폭설이 와도 말이에요. 정말 기계처럼 정확해요. 그리고 다른 상인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다들 궁금해하고 계세요. 뭔가 수상하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 걱정들 하고 계세요. 오미라 사회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요? 네, 때로는 노인분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오미라 사회복지사의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할머니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저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미라 사회복지사는 가게 옆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시 30분. 어김없이 정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체구의 낡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사장님, 돼지고기 3kg만 주세요. 네, 할머니.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있는 커피숍 쪽으로 살짝 눈짓을 보냈어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고기를 받아들고 돈을 내셨어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할머니가 더 서둘러 보였어요. 할머니, 급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야 해서요. 할머니는 고기를 받아들고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나가셨어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과연 무엇이 밝혀질까요? 정말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약 30분 후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뒤를 따라가 봤는데
정말 다세대 주택에 사시네요. 1층에 작은 원룸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일단 집 주변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가보실 건가요? 내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할머니가 사장님을 아시니까 덜 경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가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과연 내일 무엇이 밝혀질까요? 제 추측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될 충격적인 광경을. 다음 날 오미라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할머니 집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1시쯤 어떠세요? 할머니가 시장에 오시기 전에 미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급히 가게 일을 정리하고 오미라 사회복지사와 만났어요. 정분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도 삐걱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왔던 사회복지사 오미라입니다. 정육점 사장님도 함께 왔어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정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장님도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따라왔어요.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나 해서요. 도울 일이요? 저는 별일 없는데.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정분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원룸 거실 한가운데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삼겹살구이, 불고기, 갈비찜, 돼지고기 김치찜까지 모두 제가 할머니께 판 고기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었어요. 음식은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음식들은 아직 따뜻해 보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 구석에는 빨간 촛불이 처절하게 켜져 있었어요. 촛농이 흘러내려 초대 위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왜인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에요. 정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음식은 아들을 위해 차려놓은 것이었구나. 아들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선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우시는 걸까요? 촛불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음식을 차려 놓으셨을까요?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미라 사회복지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정분 할머니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모든 음식,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이 음식들은 범죄나 불법 장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밥그릇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것이고 하나는 아들 것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들의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신발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벽에는 아들의 어릴 때 사진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졸업사진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였어요. 오미라 사회복지사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비록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사진 주변은 더욱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모르고 저는 정말 나쁜 생각만 했던 거예요. 아직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천천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 선주가 3달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유일한 아들이 그런 상태라니. 지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선주는 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제가 해주는 삼겹살을 좋아했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준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진 속 아들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애잔했습니다. 선주가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항상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삼겹살을 구워줬죠. 선주는 정말 행복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소리를 내면서요. 할머니의 회상 속에서 아들 선주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효자였던 것 같아요. 고향에서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선주가 좋아하던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차려놓고 있어요. 할머니, 오미라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야 할머니가 매일 고기를 사가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바보 같은 일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차려놓고 선주한테 간절히 이야기해요. 엄마가 맛있는 고기 해놨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먹자고. 그러면 선주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매일 정확한 시간에 와서 똑같은 양의 고기를 사가셨는지, 왜 그렇게 절박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매일 오시는 시간이 선주가 사고 난 시간이에요. 오후 2시 30분. 그 절망적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차려놓고 있어요. 선주가 그 시간에 깨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간절히 믿어서요. 할머니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어요. 병원에서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선주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선주 아버지는 선주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선주를 키웠죠. 선주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려운 집안 사정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신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선주가 직장을 구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났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처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우셨던 거구나. 의사 선생님은 언제 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영영 깨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범죄라고 의심했다니.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정분 할머니와 오미라, 사회복지사 모두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정분 할머니가 당황하시며 저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할머니를 범죄자라고 의심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지센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끔찍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모성애를 의심했다니. 주변 상인들과 함께 할머니가 무허가 음식점을 하신다고, 위생 상태가 나쁜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신다고 추측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모르고 저는 정말 나쁜 생각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분 할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우실 수가. 사장님, 일어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미라 사회복지사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도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정분 할머니께는 고기를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원가보다도 싸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고기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선주 씨가 빨리 깨어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선주 씨가 좋아하시는 부위가 어디예요? 앞으로는 그 부위만 골라서 드릴게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불고기용 고기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좋은 삼겹살만 준비해 두겠어요. 선주 씨가 깨어나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라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미라 사회복지사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복지센터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매일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으시는 그 처절한 모습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정분 할머니처럼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정말 좋은 고기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선주 씨 좋아하실 만한 부위로 골랐어요. 오늘도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조금 밝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선주 씨가 빨리 깨어나서 할머니와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정분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며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호야,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구나.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인들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분 할머니와 함께 젊은 여성이 제 가게에 왔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를 많이 닮았지만 표정이 침울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녀 김아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할인의 얼굴을 보니 할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표정에 깊은 절망감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고 이후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사장님, 평소처럼 고기 3kg 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할인이 갑자기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그만해요.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할인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손녀 앞에서 위축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매일 이렇게 음식 차려놓는다고 아버지가 깨어날까요?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만 혼자 이상한 일을 하고 계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분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손녀의 날카로운 말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할인아, 할머니 말씀 좀 들어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 일에 끼어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으신 거야.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할머니만 혼자 이상한 희망을 품고 계세요.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포기와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바보 같은 일 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 할머니의 간절한 말씀을 들으며 할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슬픔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내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유일한 아들이야. 설령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할머니는 끝까지 해보고 싶어.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도 힘들다는 거 할머니가 다 알아. 아버지 사고 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다 봤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할머니, 내 아버지가 깨어나면 할인이가 제일 기뻐할 거라는 거 할머니가 알아. 그래서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할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아버지가 영영 못 깨어날까봐 무서웠어요. 할인은 그제야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할인아. 할머니가 이해해. 젊은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만 생각하고 할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괜히 혼자 원망만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할인아, 할머니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려고만 했어요. 할인의 마음이 바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할인도 할머니와 함께 제 가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할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 부위가 어디예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셨대. 그리고 불고기용 고기도. 그럼 오늘은 삼겹살로 주세요. 제가 직접 구워드릴게요.
할인의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손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와 할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장에 알려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른 상인들에게 진실을 말씀드린 후부터였어요.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며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야채가게 김 사장님이 먼저 나서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할머니를 의심했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영호야, 우리도 뭔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너무 안쓰럽잖아. 저런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다니 정말 부끄러워. 맞아요. 우리 모두 선주 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줘야죠. 생선가게 박 사장님 동참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신 분인데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의심까지 했는데 정말 할머니께 죄송해. 하나둘 시장 상인들이 모였어요. 과일가게 이할머니, 떡집 사장님, 생선가게 사모님까지 모두들 정분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에 다 같이 선주 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과일가게 이할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 시간이면 손님들도 많지 않을 때고 할머니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될 거야.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주 씨가 빨리 깨어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모든 상인들이 찬성했어요. 그날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이 되면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각자 자리에서 김선주 씨의 빠른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공식적인 업무는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는 별다른 지원을 해드릴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주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선주도 분명 느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선주 씨에게는 변화가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선주 씨가 깨어나신 거예요.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통했던 것 같아요. 선주 씨가 처음 한 말이 엄마가 해주신 고기 냄새가 났어요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그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그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